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열 의장께서 임시회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열린 세종축제 기간 동안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기온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16일간 열리는 제85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청취합니다.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데 시는 오히려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액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회는 사업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대한교통학회와 대전세종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만족 요인은 긴 배차 간격과 정류장 접근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운행 빈도를 높이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근본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교통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이해도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자체 법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실시한 자치법규 첫걸음, 2분기에 실시한 자치법규 입안 기본 과정에 이은 자치법규 입안 심화 과정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청년 희망 팩토리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 인재들의 지역 활동 촉진과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9월에는 세종의 청년 기업인, 예술인, 관내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청년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청년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젊은 도시 세종에 걸맞는 청년 활동의 지원과 더불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긴급 현안 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7건으로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입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김현옥, 김학서,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유인호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과 함께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유인호, 박란희, 김광훈, 김현옥, 김동빈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수기 과정을 거쳐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의 소요 예산 반영, 설계 및 준공 점검 등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설물로 인해 불편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복구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에서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반복되고 대형화되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5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을 타 위원회에서 대행 심의 결정하여 근로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본 조례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심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시 소속 근로자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 지원 기관인 세종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공정률별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시공 감리자 선정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견실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후 설치 가능한 가설 건축물 항목에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과 지붕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노후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여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인원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 지정할 수 있고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 지도, 농기계, 장비 안전사용 교육 및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폐자원을 활용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재활용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환경의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추가 신설하여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적용 범위를
당초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여 점차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의 적기 대응을 위해 비용 지원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중 심사할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109억 원 대비 449억이 증액된 9,558억 원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근본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연말 내 집행은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교육안정위원장께서 소관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5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등 4건, 그리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동의안 1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의안 발의 안건의 경우 재정은 2건, 일부 개정은 5건이며 교육청 소관 4건, 시청 시민안전실 2건, 소방본부 1건입니다. 재정 및 개정 사항 조례 취지는 세종시의회 입법 예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 조례의 경우 교육 부분에서는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시민안전 및 소방본부에서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3건과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시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227억 원 대비 총 14억 원을 증액한 241억 원이고 소방본부 소관은 기정 예산 682억 원 대비 15억 증액한 697억 원입니다. 재해재난 복구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만큼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세종축제가 열렸습니다.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세종 교육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85회 임시회 관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개의하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집행 불가 또는 지연 예산의 집행 가능 예산으로 조정하였는지 등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조 2,545억 원 규모이며 일반 회계에서 기정 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4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 기금에서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불효 불급과 필요 필급의 예산을 따져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합리적 배분을 통해 부족한 세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복지와 서민 경제, 지역 경제 회복에도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인지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더욱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의회 누리집에 홍보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소식지 배부처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5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주최로 대한민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해서 2027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 세종에서 건립 및 대통령 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우리 시의회가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운영위원장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는 협의안 2건,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수현 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투명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이나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는 거주지 제한은 우리 지역의 전문가의 진입을 제한하게 되어 규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증액된 세출 예산은 없으며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 및 공용 차량 폐차에 따른 기타 수입 262만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자는 다짐을 되새겨보며 인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앞에 놓인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임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임시의 회기 중 10월 16일에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4건 등 26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10월 18일과 19일에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 26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작가 작품의 선정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의 작품 선정을 권장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심의를 위해 위촉위원은 위촉한 기간 중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시책 수립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입법 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실 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세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조기 납세자 및 전자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와 소속 기관, 투자, 출자,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연 1회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에 상정된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생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임시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